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죠. 20대 대선 과연 뽑을 사람이 없는가. 이후에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죠.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영상은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20대 대선과 관련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이후에 제가 몇 번의 영상을 더 기획하고 있었지만,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도 그 이후에 어떤 영상도 또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혁명 21 정당의 황장수 대선 예비 후보를 지지했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제 대선을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4명의 후보가 20대 대선에 최종 후보 등록을 했는데, 왜 황장수 후보가 안 보이나 의아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세가 어려워서 불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요.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출마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 설 연휴 이전에 황장수 대표가 그동안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와 시위를 이제 주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결국 그 사이에 정말 중환자실까지 옮겨가면서 사경을 헤매던 끝에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이제 회복해서 지난 2월 21일부터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도 몸 상태가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전처럼 많은 방송을 이제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방송을 지금 라이브 포함해서 4개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로 쉴 새 없이 일했고,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로 저러다가 쓰러지는 것 아니냐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9번 정도 진행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20대 대선에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약이자 서민 중심, 가치 중심 정책인 서포 15조가,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고, 또 그 어떤 대선 후보와도 비교될 수 없는 참 훌륭한 인물이 후보가 되고, 또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그런 대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이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혁명 21 정당과 서포 15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참 기나긴 이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좌우 수구 기득권, 정말 썩은 수구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말로 서민들과 중산층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혁명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서포 15조의 주요 정책만이라도 실현된다면 정말로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은 분명하므로, 혁명 21 정당을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고, 차기에는 반드시 집권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꿈을 품지 않는 것은 짐승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간 있었던 일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짧게나마 영상을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선에 현월이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소신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속한 정당의 방향과 그리고 저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별로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안 들으셔도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저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의 오랜 구독자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20대 대선에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 그 누구도 지지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투표하지 않아도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일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따지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요.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보수 후보가 없고 보수를 위장한 위장 후보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참정권은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지지할 후보가 없을 때 기권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5가지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5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대선 관련 마지막 영상이니까요. 앞으로 정책 소개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웬만하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치적으로는 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문제 자체로 그 사람이 욕을 먹거나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이념과 가치관이 분명 뚜렷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리고 또 민주주의 질서의 원칙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에 제발 신앙 문제를 들먹이면 안 됩니다. 신앙 문제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신자들도 분명 이 땅의 세속 정부의 시민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속 권력에 복종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회 질서 유지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상적인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를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인이라 주장하는 허경영을 찍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만약에 그 양반이 자기가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이란 말을 그냥 농담조로 했다. 그럼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 정치를 희화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정치를 그딴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진지하게 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신인이니 무슨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인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농담조를 했다면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궁에서 그가 강의하는 걸 보십시오. 그건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실제로. 만일 기독교인이 허경영을 찍는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항목을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아서 저는 기권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처음부터 주구장창 황장수 대표였습니다. 자, 슬프게도 그가 불가항력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 이상 제가 투표에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정치권, 특히 보수 후보로 출마한 이에게 누군지 아시잖아요. 기호 2번. 끊임없이 서포 15조의 주요 정책을 받아서 개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수용할 경우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끝까지 지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 후보라는 자는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했고요. 철저히 혁명 21 정당과 황 대표를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또 정책을 표절하기까지 했어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없는 보수 후보에게 황 대표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9일째 하다가 몸져 눕게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지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다 아시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떠나서 자, 기호 1번. 자신의 삶과 측근의 삶 자체가 온갖 거짓과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반인륜적인 사람이고 도덕성도 굉장히 흠이 많아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그 주변에는 온갖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부동산 투기판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북 주사파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장차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친북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20에서 30%. 이들은 보통 친중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북, 반중 노선으로 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북 노선을 지향하는 후보는 기본적으로 패스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기호 2번. 자, 이 사람은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자, 검사만 했죠.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 출신 성향은 분명 좌파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공작에 의해서 그런데 우파 후보가 되어서 출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2번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마치 2번을 찍지 않으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처럼 신문에 광고도 내더군요. 아, 정말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권이 공작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우파 후보로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고 이 사람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급물살을 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 총리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이런 것들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2년 후면 총선이잖아요. 이 나라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부패가 만연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조국을 몰아내는 일에는 정말 분명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내부 권력 다툼이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개혁을 추구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는 그저 여러 기득권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도 마구잡이식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당선 가능성은 없죠. 자,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고 늘 선거철만 되면 단일화 광을 파는 기호 4번 같은 경우에 자, 단일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득표율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8%에서 9%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8%.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까면은 3에서 4%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인간으로서는 앞에 두 후보보다 낫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사람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득권적 행보를 보여왔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미 대선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장 보수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대선 유력 후보가 됐죠. 정권 교체 열망이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이 반영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변 없이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 대선 주자가 현 정부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판은 치밀한 공작에 의해 짜여진 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야당 후보가 공중 분해된다거나 유고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격차로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8%에서 많게는 9%, 10% 이상 차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치는 물론 예측입니다. 그러나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 우파 후보로 나온 사람은 위장보수입니다. 자, 분명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투표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자, 투표가 의무가 된다면 북한이 됩니다. 북한이 됩니다. 찍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지선다도 아니고 1, 2선, 2지선다밖에 안 되잖아요. 이 나라는. 두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 찍으러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실 이 나라 선관위도 개혁돼야 되죠. 온통 기득권 후보만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참신한 인물이 나타나서 정정당당하게 대권에 도전하고 또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해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응? 그런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비웃는다? 그건 웃기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경영 같은 사람도 나오는 판에. 만일 황장수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회에 출연했다면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은 추풍낙엽입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30분 안에, 30분이 뭡니까? 정말 꿈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다 발발 떨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정치인들, 유명 패널들 중에 황장수 대표와 토론을 맞짱을 떠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허경영과 토론을 해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당연히. 그만큼 수준 떨어지는 대선입니다. 초유의 대선이죠.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 출마한 어린이들의 어떤 정견 발표와 토론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대의를 이야기하냐고요. 명분을 이야기하고. 웃기는 거죠. 참 안타깝죠. 웃기다기보다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20대 대선에 기권하는 것으로 저희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마음 편히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나라의 민도를 제가 다시금 한번 살필 요량입니다. 이미 당락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허경영이 과연 몇 프로를 득표할 것인가? 자, 그것을 보면요. 저는 아마 대한민국의 현재 민도와 얼마나 이번 대선판이 개판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1년, 2000년도, 99년도에 이제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다 투표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뿐이죠.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혁명 21정당과 그리고 서포 15조의 내용에 제가 예전에 댓글로도 달아놨잖아요. 지지하시고 동의하신다면 당원 또는 미래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회원에 가입하실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입당 원서와 함께 서포 15조 책을 선물로 제가 우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제가 막 휘둘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다 산 책이요. 내 돈 내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 13권 정도를 제가 직접 사서 선물을 했는데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다 제가 직접 구입해서 선물한 것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가치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할 때도 책을 2020년도 말부터 아마 제가 이렇게 놔뒀을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선물도 해줬죠. 그런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자, 궁금할 만도 한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좀 정말 좌우 기득권이 아니라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중심, 서민 중심 개혁 정당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서민 포퓰리즘 15조, 이 서포 15조의 소중한 대의 실현의 뜻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관철이 되고 반영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거예요, 이번에 대표가.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 해주시면 한두 명이라도
참 저도 답답한 현실 속에 있거든요. 이 지역도 그렇고 정말 현실 정치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 목전에 두고 채널TV 윤목사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